평생 청소부로 사신 아버지의 장례식. 그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교수님, 우리 아버지를요?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청소부로만 알고 살았던 아버지가 교수님이라고요? 아버지는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셨습니다. 구부정한 등으로 낡은 운동화 끈을 동여매시고 청소도구가 가득한 손수레를 끌고 나가시는 뒷모습. 은지야, 학교 늦지 마라. 아빠는 일 다녀올게. 그게 아버지의 매일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버지가 창피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 직업을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명절마다 친척들이 물었습니다. 아직도 청소일 하시냐? 그 질문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졸업식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지야, 내가 자랑스러워할 아빠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그 거짓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될 사람이 물었습니다. 장인 어른이 무슨 일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자영업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는 제일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하얀 와이셔츠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구두는 닳아서 뒤꿈치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어르신이 신부 아버지세요? 좀. 그날 저는 아버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육아와 일에 치여 바쁜 나날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전화하셨지만 저는 늘 바빴습니다. 아빠, 죄송한데 이번 주말은 좀 바빠서. 괜찮다, 은지야. 아빠는 언제든 좋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면 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따님이시죠? 아버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빨리 오세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는 동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중환자실 앞.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장기간 무리한 노동과 영양 부족으로 인한.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영양 부족이라고요?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빗자루와 걸레를 쥐고 살아온 그 손. 굳은 살과 상처 자국으로 가득한 손. 아빠, 미안해요. 제가 효도도 못했는데. 이제라도 잘할게요. 제발 눈 좀 떠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심전도의 선이 평평해졌습니다. 보호자분, 유가족분들 부르세요. 아버지는 그렇게 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친척 몇 명과 동네 할머니들 뿐. 평생을 일하며 살아오신 분의 마지막 길치고는 너무 쓸쓸했습니다. 저는 영정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저는 좋은 딸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아버지의 영정 앞으로 걸어가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게 찾아뵙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교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습니다.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교수님이라고? 저기,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남자는 눈물을 닦으며 명함을 꺼냈습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준혁. 저는 고인의 제자입니다. 아니,
아버지나 다름없는 분의 제자였습니다. 제자?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의 스승이었다고. 박 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30년 전 서울대 건축학과에 가장 촉망받는 신진학자셨습니다. 그분의 논문은 해외 학회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연소 교수 임용이 확실시되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소부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였다고. 하지만 그때 박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 씨의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희귀병이었습니다. 치료비만 수억 원. 당시에는 보험도 제대로 없었고 도와줄 친척도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학자로서의 꿈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지킬 것인가. 교수님은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학위도 교수 자리도 연구도. 그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청소, 경비, 막노동. 가리지 않으셨죠. 제가 대학원생일 때 우연히 교수님을 캠퍼스에서 뵈었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계셨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던 그분이셨습니다. 달려가 인사를 드리려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모르는 척 해주게. 딸아이가 이 학교에 다니는데 알까봐 걱정이네.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죠? 박 교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은지 씨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길 바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청소부지만 언젠가 딸이 훌륭하게 성장하면 그때 말씀드리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오지 않았네요. 장례를 마친 후 저는 아버지의 작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가구와 오래된 물건들, 평생을 검소하게 사신 흔적들이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을 정리하던 중 먼지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 학위증. 김민수. 1992년 2월. 국제학회 논문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수 연구자 상장들. 그리고 가장 아래에 낡은 공책 한 권. 오래된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은지가 오늘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아빠는 청소일 때문에 입학식에 못 갔지만 은지가 교복 입은 모습을 사진으로 봤다. 세상에서 제일 예뻤다. 미안하다 은지야. 아빠가 더 나은 모습으로 내 곁에 있지 못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3년 8월 20일. 은지가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대 건축학과. 아빠가 평생 꿈꿨던 그곳에 내 딸이 가는구나. 아빠는 갈 수 없었지만 넌 가게 됐어. 은지야, 넌 아빠의 자랑이란다. 내가 아빠를 자랑스러워하진 못하겠지만 아빠는 너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단다. 또 다른 페이지. 2020년 5월 12일. 은지의 결혼식. 뒷자리에서 조용히 봤다. 은지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웃는 모습. 정말 행복해 보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아빠가 부족해서 미안해. 하지만 은지야, 아빠는 한 번도 너를 키운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단다. 너는 아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보물이야. 공책이 눈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데 편지 한 통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은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떠났겠구나. 은지야, 아빠는 한 번도 청소부인 것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단다. 땀 흘려 일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아빠의 자랑이었어. 다만 내가 아빠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 책상 서랍 제일 아래 통장을 보렴. 아빠가 30년간 모은 돈이야. 많지는 않지만 은지, 내 아이의 학자금으로 써주렴. 그리고 기억해라.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단다.
아빠는 교수보다 은지의 아버지로 사는 인생을 선택했고,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 은지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평생 아빠를 창피해했어도 괜찮아. 아빠는 그저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어. 마이너스. 아빠가 편지를 읽고 나서 책상으로 갔습니다. 제일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통장 한 권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잔액 3억 2천만 원. 30년.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제 아이를 위해, 손주를 위해. 아버지는 끝까지 가족을 생각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아버지가 평생 일하셨던 그 대학 캠퍼스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청소하셨던 바로 그 건물 앞. 30년 전 이곳에서 연구하셨던 바로 그곳. 오늘 이곳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장학금 기부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그 돈으로 새로 설치된 명패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김민수 교수 추모 장학금. 학문을 사랑했고 가족을 더 사랑했던 분. 명패 아래 작은 문구를 추가로 새겼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직함이 아닌 묵묵한 희생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제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사람은 대학 교수였던 아버지가 아니라 묵묵히 가족을 지킨 청소부 아버지였다는 것을. 계급장이나 직함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사람의 진짜 가치라는 것을.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합니다. 평생 아버지를 창피해했던 불효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청소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 인생 최고의 영웅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키우셨나요? 혹시 그분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직업 뒤에 자식을 위한 눈물겨운 희생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